반갑습니다. 제가 새로 이쪽으로 왔는데,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틀 정도에 걸쳐서 물리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학이랑 유치할 역학을 좀 한 방에 해보고, 이틀 뒤에 다시 뒤에 것도 해볼게요. 전자기하고 현대물리까지. 이름은 엄기범이라 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대학물리만 거의 강의를 했는데, 예전에 의전원에 뭐 미트나, 그 다음에 최근 약대 피트나, 메가나 아니면 피땅 이런 데서 있었고, 지금은 김영편위에 있습니다. 연고대 그 편입 쪽에서 지금 많이 강의를 하고, 제가 새롭게 변리사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그냥 그 시험에 관계된 것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물리가 자칫하면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런 거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물리학보다는 그냥 물리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기출문제를 이제 변리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진 않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정상적인 제대로 된 강의는 수업 시간에 예제와 문제를 엄청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내용 정리를 쭉 하고, 제가 1월 달부터는 그냥 강의 없이 문제를 오픈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의고사처럼 일주일에 한 세트씩 이렇게 문제를 뭐 밥 먹다 좀 시리즈에 풀어보시고, 해설지가 있으니까 맞춰보고, 그리고 그 해설지에는 제가 오늘 강의한 유형 번호를 적어드릴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오늘 한 강의의 유형 몇 번에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 특별한 막 그거 없이 그냥 모의고사 같은 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의를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존에 공부했던 자료 많잖아요. 그거를 계속 돌려야 돼요. 뭐 새로운 거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돌리고, 오늘 제가 추가로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기출을 전체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220개가 있던데 다 보다 보니 오늘 프린트 나간 식 이외에는 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롭게 뭔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오늘 나간 프린트에 있는 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풀 거예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론 같은 걸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걸 계속 공부하시고, 오늘 유형 자료를 좀 보고 한 방에 쭉 정리해 놓고,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해서 뭔가 모의고사 같은 거 막 풀 때, 그때 이제 이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라,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모의고사는 1월 달부터 바쁘실 텐데 그냥 계속 드릴게요. 홈페이지 오픈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심심할 때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보고 이렇게. 일단 역학부터 합니다. 제가 역학을 이제 오후에 하고, 오후에 유치할 역학 하기로 했는데, 역학이 양이 워낙 많아서 역학을 아마 저녁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6개를 한다면 역학을 4개 정도 하고, 유치할 역학을 2개를 할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잠깐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역학 전체 단원이고, 이걸 제가 쪼개놓은 거예요. 유형으로 해요. 이렇게. 1부터 몇 번까지. 쭉 보면 전체 22년치의 기출문제가 쭉 쌓여 있는데, 역학은 한 3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10개 중에. 그리고 이거는 세부 단원인데, 실제 물리가 어려운 건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 문제를 딱 보고 뭘 이용해 풀어야지를 딱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풀어도 되고 여기서 풀어도 되고 다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큰 단원명이고, 아마 조금씩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여기다가 조금 제가 적어볼게요. 확인. 운동학 파트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받는 힘을 다해서 그 물체의 가속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A. 근데 가속도의 포인트는 반드시 중요한 게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물어보면 여기 와서 해야 돼요. 이렇게. 가속도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힘을 구하고, 요거 먼저 해야 돼요. 힘을 구하고 A를 찾으면 시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표시. 이렇게. 힘을 잘 표시해야 돼요. 문제에서. 잘 표시하다 보면 물체 함량을 결국 찾게 되는데, 시험 문제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은데 결국 물어보는 건 많지가 않아요. 마찰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마찰력은 뭐 가만히 있을 때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 다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마찰력이 있잖아요. 그런 마찰력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 물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매달린 거. 두 게이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는 이런 기호가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요거 델타라는 기호는 과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좋은 거는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없다면 에너지로 그냥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크기밖에 없어요. 크기.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이거를 내가 힘에서 풀까 에너지로 풀까에 고민할 텐데 이 둘 중에 고민은 시간으로 결정한대요. 시간이 있다 없다로 판단해서 시간을 모르면 여기서 하고 시간 없으면 에너지로 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두 가지죠. 그냥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만나요. 꽝 이렇게.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분열할 때 이때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예요. 여기 생략됐지만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을 쓸 때는 시간 없을 때 쓰면 좋고 요건 그냥 충돌과 분열할 때 쓰면 좋아요. 이렇게. 회전적합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여기는 덩어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대기가 있거나 덩어리에 그림이 나오면 문제가 여기 가서 해야 돼요. 여기서 회전역학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월운동과 단위동은 워낙에 많이 나와서 제가 따로 묶었어요. 여기 월운동 안에는 일정한 등속 월운동, 수직 월운동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진동은 왔다 갔다 진동이 있고 이렇게. 요건 그냥 이거의 한 예입니다. 예. 두 개 이렇게. 자. 역학은 그래서 딱 그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림 보고 그림을 보고 문제를 읽고 시간을 물어보면 여기 없으면 에너지. 두 물체가 등장하면 충돌이야 분열이야 운동량 보존 이렇게. 그 다음 뭔가 덩어리가 막 돌고 있다. 막대기가 있다. 공이 나온다. 다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일정한 속력이나 수직이나 이렇게. 자, 바로 갑니다. 이제 실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거기 자료 보면 여기 유형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요. 여기 밑에 기출이 있죠. 이렇게. 제가 이 내용을 간단히 쭉 설명을 드리고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3개 정도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거고 이걸 위해서 위에 다시 가서 뭐뭐뭘 해야 된다 이렇게. 자, 1 보겠습니다. 그냥 수학적인 미분적 풀하는 거죠. 이게 기본 정의예요. 그래서 이 앞쪽은 다 변화를 따지니까 속도 변화가 가속도가 되고 위치 변화가 속도가 돼요. 이렇게. 이 얘기는 나누기 한다는 얘기는 다 기울기 찾는 거고 이렇게. 요 나누기를 이렇게 내려서 곱하기로 만들면 이거는 그래프의 면적이 되는 거고 면적 2개. 그래서 요거 2개를 기억하면 되죠. 2개요.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와 속도의 정의를 알면 곱하기를 바꿔서 이 곱하기가 특이한 게 적분인데 사실은 항상 변화량이 돼야 돼요. 이렇게 변화량. 그러니까 밑에 그래프에 막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은 뭐다가 아니라 뭐의 차이예요. 차이. 마지막 처음의 차이 이렇게. 이거를 딱 기억합니다. 하나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이제 세트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는 각에 대한 속도가 돼요. 여기는 이제 병진에 대한 거고 회전이 나오면 이제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문자가. 위치가 각도가 되고 속도가 가속도가 되고 여기에 오메가가 붙고 각속도 이게 알파를 써요. 각가속도. 이렇게. 그래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가 각도와 각속도와 각가속도 관계로 변환이 돼요. 이렇게. 자, 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기출이. 바꿔서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기억은 실전에서 그냥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자, 다음 갑니다.
아직은 제대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상대 속도가.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상대 속도라는 얘기는 이게 속도가 붙어 있지만 이 안에는 세 가지가 가능해요.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움직이니까 상대라는 얘기는 내가 올라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상대방에다가 관찰자를 빼야 됩니다. 이게 상대 속도, 이 자리가 상대 가속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가속도 빼기 관찰자 가속도 이렇게. 그래서 세 개가 나와요, 사실요. 이렇게 해볼게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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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속도, 가속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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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냥 정의 봅시다, 정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 자리가 뭐냐면 다 관찰자예요. 올라타네. 이렇게. 그리고 그냥 빼기가 아니고, 이거지, 이거. 방향 달려있는 빼기, 벡터 차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직접 문제를 푸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하고 갑시다, 기억하고. 이 세 개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속도, 이렇게. 이게 이거야, 상대 속도. 그래서 뭐 관찰자를 정지시키고 상대방한 효과를 주겠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그냥 바로 빼기 이렇게. 자, 수학적인 빼기 볼게요. 간단하게. 이거 A 이렇게. 요거 B 이 운동장에 두 사람이 움직이면 내가 올라타면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이동 이렇게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거버리죠 앞으로 이렇게 관찰자 앞으로 거버리는 거예요. 뭐야? B 이렇게 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상대야 상대 이렇게. 그래서 상대 속도나 상대 가속도나 다 마찬가지로 관찰자의 끝에서 상대방으로 찍으면 이걸 읽는 게 상대 속도가 돼요.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자.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이렇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강물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강물? 강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이렇게 복잡할 건 없어요. 자, 강물이 흘러. 이게 강물이에요. 물. 이렇게. 이쪽으로. 내가 배를 모르는데 배를 이렇게 몰아요. 뱃머리를 봐야 돼요. 똑바로 건너야 되는데 강물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두 개 더 하는 게요. 이게 배가 가는 속도랑 이게 강물의 속도가 더해져야 돼요. 이쪽으로 쭉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건너는 방식이 최단 시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장 빠르게 건너는 방법이 꼭 이렇게 건너야 돼요. 뱃머리를 상대방한테 향하고 건너편에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 이렇게. 근데 나는 근데 여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뱃머리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걸 배를 몰아야 돼요. 여기에 물이 더해져서 똑바로 건너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방법은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최단 시간의 방법하고 이렇게 가장 짧은 시간, 최단 거리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최단 시간, 이렇게. 최단 시간의 방법으로 건넌다. 이 얘기는 꼭 이 뱃머리의 방향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 이렇게. 요렇게 건너는데 떠내려가서 이렇게 삐딱하게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류 쪽으로. 그러면 시험도 시간을 물어봅니다. 시간. 이렇게. 시간이 많아요. 여기는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경우에 세 가지 버전은 뭐냐면, 자, 이게 실제 가는 속도죠?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S, 이 거리가 Y, 이게 X로 할게요. 이렇게. 자, 등속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어차피 강을 건너니까 이걸 가지고 시간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까지 건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속도로 이 거리를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강물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아이고. 제일 중요하죠. 근가속. 일정한 가속도. 이렇게. 여기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시간이 달려 있고, 여기가 속도가 달려 있어요. 원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은 힘을 찾아요. 그래서 1단계 가속도를 얻어내요. 이렇게 힘의 관점. 거요, 여기 거요. 쭉 걷더니 이거 등가속이 일정한 가속도, 찍,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가 위치 X라 할게요. 위치, 여기가 속도, 가속도 3개.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정의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위치가 정의되죠? 3개. 이렇게. 근데 얘 정의는 변화예요, 변화. 이렇게. 변화. 얘는 위치에 대한 변화고, 얘는 그냥 위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내려가려면 곱하게 됩니다. 이 적분기를 다 쓰면 좀 뭐한데?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냥 바로바로 그냥 기억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다 기울기죠, 기울기요. 기울기, 미분, 기울기. 요거 기울기예요. 위치가 바뀌면 속도, 속도가 바뀌면 가속도. 그리고 거꾸로 넘어갈 때는 다 면적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가운데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 얘 기울기가 속도가 돼야 되고, 미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면적이 속도 변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요거 기울기 찾는 거,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 면적을 찾는 거. 이게 복잡해.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시간만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건 에너지랑 훨씬 편해요. 이렇게.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쭉. 자, 이런 방법이 있다. 자, 넘어갈게요. 요거 세 가지가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얘가 강물이었고, 요거는 이제 등가속 엉덩이가 나왔고, 요거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딱 가서 이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강물 문제에서 이런 최단 시간, 최단 거리를 비교하는 거랑 그 정도, 이렇게. 자, 갑니다. 2번 중력장 효과예요. 자, 중력장이 가장 중요한 건 자연낙하예요. 이거. 자연낙하. 가만히 놓는 거. 가만히 놔야 중력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까 가만히 놨을 때 효과를 중력 효과라 부르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한 효과. 이렇게. 시간 t가 지나면 속도와 위치를 이만큼을 아래로 끌어내리게 돼요. 요거 이제 등가속 때문에 나왔는데, GT, 아래 방향. 요거 다시 면적 찾으면 2분의 1 GT 제곱. 이거는 바로 하도 많이 봐서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뒤에 이제 기출을 보겠지만 이걸 가장 많이 써먹어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속도와 위치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이게. 이건 연습입니다. 그래서 H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이게 H가 돼요. H요. 아래 방향 H 이렇게. 그러면 시간을 구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속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h라는 자유낙하 높이에서 물체를 놓으면 속도와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얘 응용이에요. 가지고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근데 하도 많이 나와 이거요. 너무 많이 나와서 얘도 기억해야 돼요. 주인공 시간이 있을 때 속도와 위치가 있고 높이가 있을 때 속도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봐야 돼요. T, H 두 개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응용인데 중력장 효과의 응용은 얘를 이용해야 돼요. 얘를 아래 방향의 속도와 위치를 떨구는 게 중력의 효과다. 이렇게. 자, 다음. 여기서 두 문제가 있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서요. 중요한 건 이 그림 두 개입니다. 이거랑 이거 두 개. 자, 던져요. 중요한 건 얘가 힘을 받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갈 거야. 중요한 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물체를 딱 던지면 쭉 날아가야 돼, 이렇게요. 중력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중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점을 찍은 건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 없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계속 가는 거지, 등속으로. 이렇게. 여기다 표시합니다, 여기에 표시. 여기가 V형. 등속이니까 여기 V형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에 중력이 작동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내려와 있어요. 강조.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을 여기를 지나야 돼요. 이게 아까 봤던 위치 효과예요. 위치 효과. 마이너스 2분의 GT제곱. 이거 하나. 바로 이거면 되고,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건 이거. 여기가 속도예요. 아래 방향 GT. 두 개.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 마이너스 넣을게요. GT 이렇게. 그래서 중력 없을 때보다 중력이 나타나면 여기에 아래 방향의 위치와 속도가 이만큼이 정의가 되고 나머지 그대로 가야 돼요. 이거 그대로 가야 돼요. 이거. 등속. 이렇게.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등속이죠.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것은 그냥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 그림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거요. 4개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딱 던지는 순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야 되고 여기를 지나는 물체의 속도는 X는 유지. Y는 여기서부터 낙하해야 돼요. GT. 이렇게. 그 다음 위치는 등속이니까 그냥 속도와 시간을 곱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밑에 낙하는 이제 아까 자유낙하 같은 2분의 GT제곱이 작동해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다 이렇게 6가지 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냥. 그냥 보세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물체가 날아가면 얘는 mg를 받고 힘이 mg니까 아래 방향에 가속도만 있어요. g.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속도 2개를 얻어내요. 초기 조건, 등속, 초기 정지, 낙하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위치와 2개. 요거를 등속 운동해야 돼요. 이거를 가속 운동으로 뽑아야 돼요. 이렇게. 원래 수학적으로는 다 내려가면서 적분으로 끌고 가야 돼. 이렇게. 그게, 이거는 식이니까 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 이렇게. 자, 여기서 제일 마지막인데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주어질 거예요, 문제에서요. 이렇게. 이게 주어져요. 어디를 지나는지. 이게 주어지면 이제 스토리는 여기서 시간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구해서
이런 데다가 집어넣으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평으로 날아가는 경우에 물체는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 위치 두 개를 정확히 찾아야 돼요. X방향 위치, Y방향 위치 이렇게. 그리고 주어진 정보에서 시간을 찾고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자, 다음 갑니다. 이렇게. 이건 예시입니다. 위치가 주어진다. 어디가 주어지냐면 여기가 주어진다. 여기요. 여기가 H래. 여기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H? H? 여기가 H라면, 아, 여기가 H래. 여기가 H래. 여기요. 여기가 H래. H. 여기서 뭘 찾아요? 시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H 시간, G분의 2H야, 이거. 얘를 찾아서 이 정보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속도가 나와요. EGH 이렇게. 그래서 자, 시간을 찾으면 나머지에 넣어서 나머지를 구한다. 자, 이제 바로 답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찾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X, Y,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그래서 요 속도의 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이렇게. 그게 이거고, 이거 H 버전.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날아간 거리는, 여기 날아간 거리예요, 이거요. 수평 날아간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돼요. 요 시간에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자, 갑시다. 포물체. 막 지루하죠, 이거. 네? 쭉 한번 볼게요, 전체. 자, 포물체는 똑같아. 이런 그림이 연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가 여기를 딱 던지면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실제 여기를 지나요. 얘는 당연히 이만큼을 내려올 거예요. 중력 이렇게. 이게 먼저 딱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실제 물체는 원래 없던 중력이 없던 위치에서부터 이만큼을 내려와 여기를 통과 중에 있다. 확인. 그러면 쪼개요. X 성분, Y 성분. 두 개. 여기다 옮기는 거죠. 자, 여기는 X는 그대로 갈 거예요. 왜냐? 힘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야 돼요. X. 근데 Y가 중요해요. Y는 원래 이만큼 있다가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이거만큼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력의 효과가 GT-니까 원래 속도에서 이만큼을 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아니라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요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두 개. 그래서 X는 속도가 유지가 되고 Y는 그대로 아래 방향 중력이 더해진다. T. 똑같아. 쭉 내려요. 이게 X예요. X는 여기다 시간만 곱하면 돼요. 등속. 이렇게. Y는 원래 요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이것의 등속이에요. T. 이렇게. 근데 중력 때문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중력도 내려와 있어요. 마이너스 1분을 GT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개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애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아니 뭐 물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물리는 얼마나 작은 부분이야. 그래서 나머지 애울 것도 너무 많은데 되도록 물리 과목은 식도 많지만 이런 그림 옆에다가 식을 딱 써놓고 같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동원해서.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렇게. 이따가 문제 보겠지만 이런 거예요. 40으로 쐈더니 어디에 딱 걸려. 이게. 이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X의 위치, Y의 위치.
그러면 x가 얼마, y가 얼마가 주어지면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여기서 시간을 찾고 나머지 넣어서 대입하고 이렇게. 자,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속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나머지 시간으로 속도와 위치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따가 에너지 보면 이런 똑같은 그림의 에너지 접근은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그건 에너지. 그 다음에 시간은 힘. 이렇게. 자. 이 두 개는 좀 암기하면 좋다. 여기 가다가 떨어지니까 여기 최고점이 여기 있고 바닥 여기 이렇게. 그 최고점이라는 정보는 이거예요. 출발 초기 y 성분을 그대로 잡아본 거예요. GT가. 여기는 x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지는 순간이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같으면 시간이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쫙 내립니다. h. 올라가는 시간은 여기서 던졌을 때 h를 내려가는 시간과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같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아주 잘 나와요. 최고점. 두 개. 이게, 요거는 가짜에서 구한 거고, 요거는 h에서 구한 거예요. 두 마리. 이렇게. 자, 오고 있음? 이게 원래 천천히 했으면 다 이해할 텐데, 좀 후루 갈게요. 네? 다 넣어요, 일단. 요거는 y 속도가 지워지는 것 때문에 시간을 구한 게 이거고, 여기는 올라갈 때 시간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h 버전 시간과 같다. 이렇게. 벌써 이것만 오늘 3번 나옵니다. 이거. 어디 갔냐? 이거. h 시간. 다 똑같아요. 아까 이거. h 시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건 꼭 외워야 됩니다. 수평 날아간 거리요. 이거. 그 X방향의 등속 시간 넣어요. 최고점의 2배 이렇게 쭉 넣어서 최고점 시간의 2배 넣어서 이걸 정리하면 얘가 나오죠, 항상. 요거 중력장은 꼭 2개 기억해야 돼요. 최고점하고 바닥 버전 이렇게 2개. 자, 다음. (2006년이) 아까 여기 요거 45도 버전이고, 요거 45도 버전에 요거 2개 위치에서 구하는 시간을 알아가면서 뭘 구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거예요. 이거 2개냐? 수평전진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 정도. 자. 여기 기출은 없습니다. 가볍게 볼게요. 원래 물리도 중요한데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력장에도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얘가 뭐냐면 여기를 가만히 놓는 순간 여기에 포수가 총알을 발사해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할 때, 자,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총알이 날아갈 때랑 이 표적물, 뭐 원숭이라 할게요. 원숭이가 바닥에 떨어질 때랑 같아요. 가속도가요. 이렇게. 중요한 게 가속도가 같으면 내가 올라타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대 가속도, 상대적인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가속 운동을 해요. 둘 다 중력제약 운동을 해. 근데 올라타는 순간 얘가 뭐로 보이냐면 가속이 없으니까 얘는 등속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좀 설명 한번 읽어봅니다. 나중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에 B에 올라타는 순간 처음에 총알이 나를 향해 옵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서 지금 쟤를 봤어. 이게 등속으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지날 때 올라탔어, 여전히. 총알이 나한테 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탔으니까. 나는 정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부딪히는 순간도 얘가 나한테 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속도가 같은 경우는 두 물체 사이에 가속도 차이가 없어서 등속으로 보인다. 출발 초기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쏜다면 나는 여기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세요. 충돌 여부 판단한다. 다른 물체 향해야 되고 충돌 시간도 이건 등속으로 찾으면 편해요. 상대 속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공기 저항도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는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전자기 파트는 중요한데 이런 거 할 때 여기는 일단 전자기 파트에 이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문자만 쓰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기는 자연약화 공기 저항의 속력이고요. 요거는 RCLO의 전원량이라고 불러요. 충전 전원량. 요건 RLLO의 전류라 그래요. 요거는 공기 저항. 이렇게. 얘네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직선이 아니라 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공기저항은 나오질 않고 요 두 개에서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이거. 이거는 다음 시간 전자기 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생긴 게. 똑같고. 자, 공기저항 RC, RL이 있는데 거기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힘. 간단한 힘. 자, 힘은 표시를 잘하면 되죠. 여기도 뭐를 넣어야 되는데 수직항력의 정의는 맞다면을 서로 밀어내야 돼요. 이렇게요. 자, 수직항력의 힘 표시 서로 밀어야 돼요. 서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똑같은 빗면이에요. 세타. 근데 이럴 때는 mg 코사인이라는 이런 수직항이 나오고 요거는 코사인은 mg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같은 빗면인데 n이 달라요. 수직항력. 이거 두 개. 그 포인트가 뭐예요? 요거는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과 더해져서 얘는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합력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요건 그렇지 않아요. 요건 뒤에 나오지만 얘는 돌아요, 이렇게. 빙빙. 월운동. 이렇게. 그래서 월운동의 합력은 중심을 향하니까 이 방향 합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 누가 필요하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빗면 방향의 힘이란 얘기는 합력이 빗면을 향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그럴 땐 힘은 mg 사인, n은 mg 코사인이 나오고, 요거 있죠? 수평 방향 힘이 나올 때는 요거, 얘는 mg 탄젠트가 나오고 코사인은 mg가 나와요. 이렇게. 얘는 등속원 운동이에요, 나중에. 이거 잘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할 거고 항상 빗면의 수직항력이 mg 코사인이 아닐 수도 있다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게 거의 90%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리고 모든 힘은 서로를 밀거나 서로를 잡아당기는데 수직항력은 서로를 밀어야 돼요. 이렇게. 바로 뒤에 나오는 장력 서로를 당겨야 되고. 자, 장력 갑니다.
서로를 당겨야 돼요. 근데 여기에 좀 어려운 얘기, 요거. 장력의 크기가, 이게 원래 여기 뭐가 달려있지? 여기 하나 쓸게요. 달려있어요, 얘가. 이렇게.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 실은 얘를 잡아당겨야 돼요. 작용, 반작용. 얘는 얘를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실은 양쪽을 잡아당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까 N과 다르게. 여기도 뭐 하나 붙어 있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게 표시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실만 놓고 보면 여기에 T1, T2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조심할 거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실이 가속하는데 질량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양쪽의 장력은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두 개 이렇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우리가 보통 여기를 너무 신경 씁니다. 이거 가속. 이 실이 오른쪽으로 가속하기 위해선 얘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T2보다 이렇게. 근데 질량이 없는 실은 가속해도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같다. 이렇게. 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량이 있고 가속되는 경우에만 장력의 양쪽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자, 그거 하나 보시고 다음. 이거 기억이죠, 이거. 아까 빗면과 똑같은 중력과 실의 장력이 얘를 주는 거,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게 나중에 이름이 단진자라 불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내비두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이렇게 힘이 더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장력은 mg 코사인 나옵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면 돼, 가만히. 네, 탁 던지면 얘를 돌려야 돼요. 이게 합력이 이렇게 표현돼야 돼. 쪽 방향으로. 얘가 돌으려면 중심에 힘이 필요하다 그래. 구심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중력과 장력이 더해지면 장력이 달라져요. 이렇게. 이거 등속을 운동이에요. 이렇게. 항상 두 개를 비교합니다. 가만히 mg 코사인, 돌리면 코사인분 mg 이렇게 두 개. 똑같아요. 가만히 놓으면 mg 코사인, 돌아가면 코사인분 mg 이렇게 두 개 매칭 딱 시켜서 기억하시고, 이게 벌써 여기가 시험 엄청 나옵니다. 이게 시험 많아요. 원뿔 진자라 해서 이렇게. 힘 분석하는 거예요. 합력이 얼마, 장력이 얼마 이렇게. 자, 좀 더 갑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볼게요. 요거는 고정 도로래. 여기가 움직이는 도로래요. 왔다 갔다. 이거 딱 기억해야 돼요. 움직이는 도로래는 항상 절반이에요. 얘가.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움직이는 도로래가 아래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한다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ES만큼 이동해요. 이렇게. 도로래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이 도로래가 S만큼 내려간다면 이 줄과 이 줄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한테 줄 두 개를 받아야 돼요. ES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요 움직이는 도로래요. 여기 가운데. 예? 움직이는 도로의 가운데가 항상 절반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 절반의 의미는 V와 A도 똑같아요. 거리, 속도, 가속도. 거리, 속도, 가속도가 다 절반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은 같은 가속도가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 매달린 물체는 A라면 가속도가 이 건너편에 있는 물체 있죠? 얘는 2배가 돼야 돼. 이렇게. 얘를 절반 넣어야 돼. 얘를 절반. 이렇게. 이렇게 뒤에 보겠지만 이게 힘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려면 이렇게. 이걸 덩어리 치고 싶어요. 전체. 덩어리 치면 막 해석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덩어리 치기 위해 조건이 이게 같아야 돼요. 달라요, 이 두 개가. 그래서 힘에서 덩어리가 불가능해요. 이거 안 되고. 나중에 에너지는 또 좋아. 에너지는 만능이야. 가능해, 이렇게.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도로래가 등장할 때는 내가 힘의 관점에서 막 식을 푸는 것보다 에너지가 편해요. 에너지가 편한 거예요. 에너지가 되게 풀기 좋아. 이런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스프링 보세요. 스프링. 자, 이 스프링하고 요거 이제 용철입니다. 요거 K 용철 상수, 요건 축전기 전기용량 이렇게. 요건 저항이에요. 꾸불꾸불 테러에서. 요거는 코일이라 불러요. L. 이렇게. 요 세 개가 전기회로고, 요거 세 개, 여기가 역학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모양으로 판단하는데, 굵어지거나 짧아지면 K하고 C가 커져요. 모양은 이거 두 개야. 길이와 면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용철 상수하고 축전기 종류가 같이 다닙니다. 저항과 코일은 같이 다니고, 이렇게. 이런 거, 직렬은 이런 거예요.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길게 하는 게 직렬. 길이가 길어지면 요거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면 분해, 분해입니다, 항상. 우리 시험이 이거 합성 잘 물어봐요, 이렇게. 분해, 분해 1. 그 다음에 병렬은 면적을 키우는 거, 이렇게 된 걸 병렬이라 그래요. 축전기 병렬 구조. 길이는 똑같은데 옆에서 면적을 자꾸 키우는 게 이렇게 생긴 게 면적 증가. 이럴 때 더해져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 보고 판단한다. 이거 모양. 그 다음에 저항은 이게 직렬 구조. 당연히 커지니까 더하면 되고. 코일은 병렬이 작아지게 만들어요. 코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얘는 작아지니까 분해, 분해 1입니다. 이렇게. 물론 시험이야 저항이 제일 많고, 이거 저항 연결이 하여튼 뭐 시험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고, 이거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축전기, 그 다음 코일이 세 가지,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를 딱 잘라요. 이렇게 이거 K로 기억하면 돼. K. 스프링은 굵어지거나 굵어지거나 짧아지면 용철 같은 거, 고무줄 같은 거 당기기 어렵다. K값. 자. 탄성경. 자, 이게 뒤로. 장력은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항상. 장력은 당기기만 해요, 장력. 수직한 장력은 항상 밀기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힘은 둘 중에 하나야.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이렇게. 근데 탄성력은 둘 다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지금처럼 늘어나면 양쪽을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양쪽을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압축이 되면 밀어야 돼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서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게 용철의 역할이고, 그것의 크기는
kx죠? 이렇게. 여기 상수 k에다가 원래 길이에 변형 길이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 탄성력. 근데 이 스프링,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얘가 아니라 수직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 여기는 원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탄성력이 생겨요. 이렇게. 물체를 매달면 여기다가 여기는 떨어지는 중력이 있고 여기서부터 늘어나니까 잡아당겨야 돼요. KX를. 두 개가 같아요. 이게 폐형점이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폐형의 의미는 힘이 없는 거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중력이랑 탄성이랑 같아지는 그 점이 딱 생기는데 여기를 기준을 딱 잡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를 딱 기준을 잡는다는 얘기는 얘를 0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x가 여기 놓이게 된 물체가 이렇게 여기에 힘을 표시할 때 이렇게 물체 작용하는 중력 같은 게 다 지워지죠, 얘랑이랑 이렇게. 그래서 중력 같은 게 작용하지만 중력의 표현이 안 돼요. 폐형점에서부터 그냥 얘만 등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폐형점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 물체가 정지한 폐형점을 딱 기준을 잡고, 여기서부터 길이를 정의하게 되면, x.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나머지 힘이 다 지워지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 이따가 저녁에 물속에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력이 등장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가 스프링만 달려있으면 그냥 여기가 중요합니다. 합력은 항상 kx야. 이렇게. 요 x가 폐형점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다음. 힘에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마찰력입니다. 다들 공부 많이 해봤겠지만 마찰력은 종류가 두 개밖에 없죠. 물체가 정지할 때 정지 마찰력, 미끄러지고 있으면 운동 마찰력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중간에 있던 최적의 마찰력이 중요할 때가 있다. 항상. 얘가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얘. 미끌 순간이에요. 이렇게.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정지 마찰력. 정지하고 있으니까. 벌써 미끄러지고 있으면 운동 마찰력인데 정지 마찰력은 요거랑 같은 게 정지 마찰력. 외부 힘하고 같은 거. 이렇게. 그 다음 운동 마찰력은 이 면과 면 사이에 운동 마찰 거칠기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기로 표현되는 거. 이거는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와 운동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최대가, 최소가 이런 거 물어볼 때가 막 미끄러지려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최정지 마찰력이고 정지 마찰 계수의 수직 항력 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요. 보통 FS는 정지 마찰력은 변해야 돼요. 외부는 똑같이. 운동 마찰력은 상수예요. 이거. 운동 거칠기에다가 수직 항력. 여기 점을 찍은 거 있죠, 이거? 요 자리가 최대정지 마찰력. 이렇게. 요 차이, 이건 주어지죠, 보통? 운동 상태 거칠기, 정지 거칠기의 수직 항력. 이렇게. 그래서 물체가 실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실제이면 실제. 이렇게. 이거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따 문제를 기출문제 다 풀어봤겠지만, 이건 항상 미끄러지려고 할 때 최대값, 최소값, 이런 조건을 찾을 때 항상 얘를 찾고, 물체 실제 표시할 땐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마찰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자, 그 다음에 관성력은 나온 적이 없지만, 그냥 개념 보고 갑시다. 자, 가속하는 물체 안에 타게 되면, 이렇게. 가속하는 물체 안에 있으면, 가속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출발하면 막 뒤로 밀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관성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물체 안에 있어야 되고,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이게.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예요. 질량에다가 가속도. 이렇게. 실제 힘이 아니야. 이 표현은 작용 반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누가 밀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힘은 작방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실제 힘인데, 이거는 이런 관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가짜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실제 힘은 아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막 등장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한번 기억.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 물체부터 잠깐 쉬겠습니다.